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강세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부양책과 더불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상승의 촉매제였는데요. 3대 지수가 올라서 각각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뉴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있었는데 최종 임상에 들어갔다라고 발표하면서 모더나 주가가 9% 넘는 급등세로 종가를 형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이 코브로 명명이 된 코로나 임상 3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용 약물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최종 승인 단계다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무감염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는요. 이달 초에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연기된 바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중국의 우한연구원 이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지금 최종 임상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업체 중에는 이 모더나가 최초로 진입을 했다고 하니까 의미 있겠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입니다. 구글이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연장키로 했는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다른 또 대기업들도 이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일찍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는데요. 구글뿐만 아닙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IT 기업들도 직원들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으니까 보시죠. 코로나19 여전하다라는 부분에서도 기업들의 행보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뉴스도 함께 하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시장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오늘 국제 유가와 금 가격을 포함한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은 국제 유가는 미국의 달러화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다가 더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코로나19에 대한 부양책, 추가 부양책을 조만간 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상승세, WTI의 상승세가 조금 더 컸는데요. 41달러대까지 올라와 있는 WTI 가격이고요. 자, 다음은 국제 금 가격입니다. 국제 금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1.8%나 온스당 가격이 올라가면서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이 온스당 1,931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1,900달러대를 하루 만에 돌파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의 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 가격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기사를 바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제는 2,000달러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 올해만 들어서도 거의 25% 넘게 3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은 금값의 상승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고요. 대규모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이것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금의 수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또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게 된다면 금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2,000달러도 쉽게 벽을 뚫어낼 것이고 2,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가는 밴드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값과 반대의 기류를 나타내는 것이 달러인데 이 달러 약세도 금의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역시 일각의 평가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질금리가 계속 하락할 것이 뻔한 시장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앞으로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온스당 2,000달러 찍는 것은 무난할 것이고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탄탄한 경제 지표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제서야 금 가격의 상승세가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금 가격의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평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세가 약간 둔화되기는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새벽에 뉴욕 시장에서도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네, 부양책 기대감뿐만 아니라 기술주 약진했고 그리고 글로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업체 모더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최종 임상에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장이 이 온택트를 포함해서 BBIG라는 이런 군들이 이끌어왔던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는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가 붙어주고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그 위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는데요. 네. 인텔 공정이 지연이 됐고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양호재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를 끌어줬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철강과 화학도 2분기 저점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주목해 보십시오. 네. 자, 이런 반등의 기저에는 역시 숫자,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시장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텐데 저희가 빠르게 정확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볼까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구호를 외치고 네. 또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요, 기술주도 괜찮았고, 그리고 부양 기대감도 있었고, 네, 모더나가 네. 미국 업체로는 최초로 또 네. 최종 임상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네. 있었고, 우리 시장은 2217선 위에서 마감됐는데, 네. 상단은 2250선까지 봐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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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까지는 좀 잘 가고 있는 듯합니다. 네, 거기가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신풍제 어제 상한가 그러니까요. 나오면서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한 달 내내 그 주가가 이틀 만에 빠지는 네. 이게 주식시장이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급격히 오른 만큼 그만큼 또 빠지는 빠지게 느낌도 돼 있어요. 들어요. 예. 급등과 급락은 공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개미이기 때문에. 네, 맞죠. 근데 우리가 그 양도소득세, 네. 주식 양도소득세 보면 네.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그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글쎄요. 2%예요. 2%. 그 상위 2%. 예. 상위 2%뿐이 안 예. 되고 그게 또 2천에서 5천으로 늘리긴 늘렸어요. 했습니다만 예, 그게 2%라는 거죠. 예, 2%예요. 예. 그게 해당하는 사람 2%뿐이 안 된다는 예. 거죠. 그 2천만 원이었을 때는 5%.
그럼 1년 내내 2천만 원 이상 그 주식이라든지 금융소득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는 정말 엄청 그렇기도 해요. 작지 않아요? 예. 예,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냉정하고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리스크 했지. 우리가 보험을 들은 이유가 네. 언제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보험이라는 거를 가입해 두듯이 우리도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 보험을 가입해 둬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거 보험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상황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장세나 유동성 장세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유동성 장세는 언제든지 밑장을 빼면 후루룩 무너지는 게 유동성 장세고요. 실적 장세는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살짝만 탁 걷어내도 무너질 수 있는 자리라 항상 현금을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3분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3분기가 시장에서는 그 변곡점 라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8월, 9월 달 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우는 반등을 줬어요. 다우존스는 반등을 줬고 114포인트 0.43 요게 27,000포인트예요. 다우는 머리대가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뭐 기술적 반등 2개를 들어왔는데 그래도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가 주식들이 반등을 주면서 좀 땡겨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엔 금값이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추천드렸던 은도 역시 엄청 많은 시세를 뽑아내고 있네요. 금보다 은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거는 금보다 은일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은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올랐네요. 은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백금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백금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원자재 뭐 풍산이라든지 뭐 고려아연 뭐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자재 가격들 특히 금속 쪽은 올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안을 잘 잡으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주네요. 자, 국내 시장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국내 시장은 어제 뭐 똑같아요. 어제는 뭐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들이 잡아줬는데요. 오늘은 뭐 반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머리대는 2250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버슈팅이 나온다 한들 이 자리는 항상 똑같은 자리예요. 우리가 한 달 내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의 왜곡이라고 하거든요.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지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달 내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상단과 하단 이렇게 여기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크게 뭐 움직이는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지루한 거예요. 행보 장세. 근데 반등에 살짝 주면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주식을 안 가지? 왜 지금 막 주식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릴렉스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단들이 영향을 줄 때라 지금은 뭐 과도하게 막 따라가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어서 가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에 수급이 개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올 때 그때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그 전에는 우리가 조금 시장을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게 좀 천천히 바라보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7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00포인트죠. 요 라인이죠. 여기 머리대라고 그래요. 이게 매물대라고 얘기하는데요. 흔히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적들이 받쳐줘야 돼요. 그다음에 실물 경제들이 받쳐주고 여기서는 조금 버거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2250인데요. 결국은 보면 우리도 얘기했지만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시장을 끌어왔던 그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마켓 시어를 볼 때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힘을 아직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거나 또한 더 중요한 그 수급에 있어서 이 외국인들이 수급을 잡아줄 때가 우리가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돈 많은 그들은 사지 않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풍제약 봤듯이 정말 무서운 이게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이렇게 보면 좀 무섭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차트를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16만 원에서 7만 원 지금 반토막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만큼 주식은 좀 위험한 그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의 떡이잖아요. 막 상상상하고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다음에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맞죠? 다른 종목 이렇게 잘 가는데 내 건 왜 안 갈까?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잠깐 타임에 장 마감 정도에 3조가 시가총액 3조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장 마감 10분 정도에 그 엊그제 금요일 날 그 3조가 날아가고 어제 또 하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만큼 주식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를 갔었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매함에 있어서. 그게 투기와 투자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기라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건 투자고 내가 모르는 건 투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알면 투자고 내가 모르면 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투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8월, 9월 달은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면 돼. 현금 뭐 전략 그대로 가져만 되고요. 보유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GS건설, 인버스 이 세 개고요. 종목 늘리지 않고 꾸준히 끌고 가는 전략을 쓸 거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하반기, 그다음에 GS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버스는 6,000원 밑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되실 때마다 더디더라도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한 번은 더 레벨업이 단들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오늘 시장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힘으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네. 성격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는 네. 천차만별이겠죠. 하늘과 땅이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잘 말씀해 주셨고 저희 챔피언 종목 전략 아직 세 종목 이렇게 있는데 네. 매일매일 점검해 주시니까 네. 마음이 놓입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황에 대해서 글로벌 시황과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물론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9시 40분 굿머니 끝난 방송 시간 이후인데요. 주식 챔피언 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려하셨던 분들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해준 덕분에 양 시장이 모두 상승했는데요. 자,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870억 원 넘게, 기관은 2,8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함께 동반해서 순매수해서 상승했고 반면에 개인들은 좀 매도하는 양상이었고요. 자, 다음 확인해 볼 것은 이제 코스닥에서의 수급인데 코스닥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이 800억 원 넘게 기관도 함께 순매수를 해주면서 동반 상승, 개인들은 매도하면서 어제는 양시장에서 개인들이 모두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은 함께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800선을 코스닥은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계속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어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의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이제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이 달러 인덱스 환율입니다. 환율에 따른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의 상황이 마련이 되어야 원활하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달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도 0.7,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도 0.79%가 하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93.69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2018년 9월 26일 이후 94.19를 기록했던 것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위험 자산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변화를 보이는 밑바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달러 약세는 반대로 유럽 쪽에서의 선방,
이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달러 지수가,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유럽이 미국보다 이 코로나19를 잘 막았다라는 평가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유럽 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주였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부양책과 관련해서 대규모 금액을 이용을 해서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역시 유로화 강세에 힘을 보태주고 있고요. 유로화가 강세가 나타나자 자연스럽게 달러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이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흥국 시장에서는 이런 달러 약세의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체감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달러 약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이 한 1,196원대 정도로 내려가는데 그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직 확연하게 이런 약달러의 감이 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유로화 강세 후에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아시아 통화 강세가 뒤따르는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차순으로는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의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상황,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에 더 투입이 되고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위험자산 그리고 신흥국 쪽으로 자산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7월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달라진 상황,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포지션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을 사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던 BBIG를 팔고 있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27일까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원 넘게 강하게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요. 지난주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자, 2위와의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LG전자는 한 1,900억 원 넘게 사주는 모습이고, 포스코, 삼성전자,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을 7월 들어서 가장 많이 사고 있지만 역시 가장 강력하게 사는 것은 삼성전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꾸고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인을 삼성전자를 사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네이버,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대표적으로는 BBIG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7월 들어서 많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이런 IPO 흥행에 따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받은 종목들을 다시 팔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사는데 SK하이닉스는 아직은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인을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시장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은 보통은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이고,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우리나라 주식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가 올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 앞으로 환율 하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점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유리한 장세가 연말까지는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그동안 BBIG와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는데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포함한 대형주들을 사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볼까요? 시총상의 대형주들을 이제는 봐야 한다라는 시장의 의견들, 평가들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국내에 나온 실적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솔루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9% 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예상치 대비해서 못 미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박 같은 경우에 헝가리 이 전지박 공장인데요. 이쪽에서 매출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양산 테스트 지연 부분이 4분기 매출에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그 방향성은 좀 더 나아질 가능성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두산솔루스도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패널 업체향 이런 부분의 수요가 증가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 실적이 나오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두산솔루스는 예상 대비해서 부진한 실적은 냈긴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 사모펀드와 MOU 체결 영향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는 일부분 완화됐다라고 이전에 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산솔루스 영업이익 1억 1,500만 원으로 부진한 실적은 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은 있어서 앞으로의 개장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후 흐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여의도 타임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 아침에 나온 리포트였고요. 둘 다 잠재력이 있대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아연인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고려아연은 이 기업의 성격부터 아시면 리포트를 보는데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종합 비철금속 재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련을 하는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철금속은 아시다시피 철을 제외한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물 재처리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요. 금, 은, 동 이쪽이죠. 기타 유가 금속까지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아연과 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아연과 연 정광을 광산으로부터 매입해서 재련을 하는 겁니다. 고려 아연은 말씀드렸다시피 재련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요. 세계 재련사 중에서 으뜸이라고 합니다. 뭐가 으뜸이냐면 가장 높은 금속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아연이 제일 높아요. 42%이고 그다음 연 20%, 은 20%, 금 7%, 전기동 3%. 그런데 고려 아연에서는 전기동도 요즘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이 핵심 소재, 전지박 이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래 성장 동력 전기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자, 아연은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아연은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에 사용이 된다고 하고 앞으로 이제 리포트 보실 때 재련 수수료라고 해서 TC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재련 수수료 TC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광산 업체가 캐낸 정광을 재련해서 재련사가 받는 수수료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TC 재련 수수료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는데요. 영업이익이 1,640억 원으로 좋지 않게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봤더니 아연과 연, 앞서서 아연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잖아요. 그것과 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표는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벤치마크 TC입니다. TC는 재련 수수료라고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보는 그런 재련 수수료 표다, 수수료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란색이 벤치마크 TC인데 이게 지금 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팟 TC는 지금 이 정도입니다. 스팟 TC가 뭐냐면 스팟은 현물이에요. 현물이고 TC는 재련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기준이 되는 수수료표는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가격은 떨어져서 큰 영향은 받지 않았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제 아연이고요.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 연 재련 수수료입니다.
이를 보시면요. 비슷해요. 벤치마크 TC는 역시 연재련 수수료. TC가 지금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스팟 TC, 현물 TC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벤치마크 재련 수수료가 높아져도 뭐 별 영향은 없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적은 2분기 이렇게 낮습니다만 앞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냐면 매출 비중의 상당을 차지하는 아연 이 부분에서 시황이 좀처럼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연과 연 가격이 3월 20일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가능성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7월을 보셔야 됩니다. 7월에 앞서 말씀드린 아연과 연의 그 TC 이 부분, 재련 수수료 이 부분이 현물, 스팟, TC가 올라갔기, 반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쉽게 얘기하면은 가격도 뭐 반등하고 있고 수수료 이런 부분도 올라가고 7월을 기점으로, 말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제품의 평균 가격은 어떻게 될런지 만나볼게요. 이게 다 고려 아연에서 하는 아연, 연, 금, 은, 전기동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만나보면요. 이제 2분기입니다. 2분기 보면은 지금 아연이 떨어졌습니다. 연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은 올랐죠. 금은 아시죠?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거,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 신고가.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되고 은도 좀 떨어졌고 전기동도 떨어졌는데 1분기 부진하고 2분기 부진하지만 3분기 이 부분에서는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철금속 이런 부분이 다 상승하네, 가격이 오르네, 앞으로 고려아연이 실적이 더 좋아지겠네. 이게 이 근거에 있습니다.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반기는 더욱더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재련소 가동 이런 부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회복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 하반기는 더욱 빛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려 아연이 2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재료들 만나봤습니다. 매수 유지했고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52만 원으로 올려 잡았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잠재력에 있는 다음 종목, 이거는 이제 시총이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봐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봤습니다. 세종 메디칼인데요. 세종 메디칼은 복강경 수술 관련이에요. 배를 절개하는 게 아니라 살짝 절개창을 대서 거기에 의료기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관련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회용 투관침이라고 해서 이게 주력 제품인데요. 매출 비중 좀 괜찮은 흐름들이고요.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세종 메디컬 쪽에서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게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게 개복 수술하면 한 6주에서 8주 아프대요. 그런데 회복 시간이 일반 복강경, 단일공 복강경 이런 부분은 5일에서 10일 회복하면 된다고 하니까 최근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종 메디칼을 왜 봐야 되는지 주목해야 되는 3가지 신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생체 전자 의약품 이 부분인데요. 해외 대형 다국적 기업과 ODM 계약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수술도 중요해요. 미국의 로봇 수술 의료기기 업체와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독점 공급 계약 추진 중이고 세 번째 글로벌 업체 ODM이거든요. 세계 10위권 규모의 글로벌 업체와 ODM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다라고 해서 이게 잠재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종 메디칼 글로벌 수수료 로봇 시장도 연평균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프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자, 오늘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고려 아연과 세종 메디칼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어떻게 내용이 나올 거라 전망하시고 또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수혜주가 있다 보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시의적절한 테마를 준비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스스로 듭니다. 왜냐하면 직접 오늘 준비하셨는데. 발표를 할 네.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맞아요. 오늘 회의를 하는데 바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예. 분들이 많아서 지금 내용은 좀 나와 있어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단 이게 큰 지금 주제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공급 확대를 어디서 할 것인가? 서울 시내 유휴부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뭐 노원구에도 그렇고 태릉골프장이나 뭐 맞아요. 군부대 시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연구기관들이 많아요. 무슨 뭐 원이 붙은 거나 관이 붙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를 개발을 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없잖아요. 네. 뭐 다 써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네. 이거는 사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었던 부분이거든요. 용적률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이게 재건축을 그동안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막혔던 사람들이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거를 건드린다. 그리고 기존 개발구역의 공급량을 확대한다. 그리고 이거를 통틀어서 서울의 노후 아파트의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 세부적인 대책이 오늘 아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잘 들어보고 부동산과 주식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책을 잘 보면서 혹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들을 잘 보면서 한번 브리핑을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아까도 막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상암 DMC에 뭐 5천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속보까지 전해졌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주식시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들이 좀 그러한 관련성이 높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인선 ENT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폐기물 관련주로 워낙에 유명한 종목인데 어떤 모멘텀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거 나오기 전에 5월 달에 폐기물 불법 방치에 대한 과징금 폭탄 법안이 발효가 되었어요. 네. 뭐냐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렸을 경우에 만약 적발이 되면 취득이익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를 하고요. 만약 걸리면 원상 회복 비용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건설 폐기물을 그동안 무단 방치했다는 네. 소식이 뭐 다큐멘터리로 많이 보셨을 텐데 만약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는 굉장히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선 ENT 같은 합법적인 업체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거죠. 이게 전체 매출의 76%가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모멘텀이 되고요. 그리고 자회사의 인선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자동차 재활용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매립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매립지를 크게 구해서 거기다 예. 건설 폐기물들을 매립하는 사업. 아. 이게 굉장히 알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오늘 정부의 방향이 아마 노후 아파트 재개발 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2배로 높여주면 10층 지을 거를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있던 데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거기 뭐 자동차도 버리고 가고 재건축 현장 가면 그래요. 버리고 가고 건설 폐기물 엄청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선 ENT는 인선 모터스도 갖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폐기물 자동차 재활용 이런 데서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업체.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부동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전체 자금도 부동산 자금에서 뭐 주식 자금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네.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지면 폐기물, 건설 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럴 때 이 종목이 큰 수혜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종목
종목 확인하기 전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3% 오른 2238.58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39% 상승한 804.38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굿모닝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선 ENT에 이어서 다음 또 수혜주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T&D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나요? 네, 용산 재개발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아. 지금 알아보셔야 될 네. 종목이고요. 서울의 노후 아파트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이거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가장 지역적으로 지금 나왔던 것들이 용산이에요. 네. 용산에 정비창이 있는데 이거를 예전부터 뭐 계속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걸림돌이 되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용적률 상향과 이런 원칙적 방향성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 T&D가 왜 유리하냐면 매출의 70%가 지금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 여러분 지나다 보이시면 자주 보죠. 예, 그렇죠. 멋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이번에 여름휴가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30%는 스퀘어원 쇼핑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산 지역의 알짜 부동산, 건물들 있네요.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만약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기 땅값이 오르고, 그렇죠? 임대료도 오르고 저희 장사가 더 잘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서부 T&D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주택이 원래 기존 8천 가구를 그 정비창 부지에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아마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 10,000가구 이상으로 2,000 가구를 상향하는 쪽으로 아마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지금 발표가 지금 임박을 했기 때문에 네. 서부 T&D를 아마 천추매를 하거나 아니면 서부 T&D는 인선 ENT와는 달리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저가로 한번 담아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게 되면 가장 먼저 서부 T&D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책 브리핑을 보면서 예. 아 저렇구나 그냥 넘기시지 말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 반드시 핀셋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 부지 재개발에 특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이 서부 T&D가 용산 지역의 주요 부동산 알짜 매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대를 해보셔야 된다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앞으로의 상승세를 노려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인선 ENT 그리고 서부 T&D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 또 오늘 발표될 주택 공급 계획까지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과 이슈 살펴보셨고요.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역시 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던 네. 부동산과 관련된 공급 대책이 과연 오늘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기출 주목하셔야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순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좀 띄워주고 있는데,
그런데 좀 삼성전자 매수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어 나갈지 아니면 여전히 지수를 올리기 위한 뭐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 사는 양상이 나타날지 또 오늘은 기술주들이 새벽에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상승도 오늘 우리가 받아갈 수 있을지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치러들어서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 온기가 전반적으로 번질 수 있을지, 또 삼성전자는 그렇다면 조금 더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일부분 그래도 성장주 이런 모멘텀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시면서 수급의 주체 여력도 저희가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매매가 뭐 인덱스형 이런 패시브 자금의 흐름일지 아니면은 섹터별로 조금 액티브형 매수가 나타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귀추가 주목되는 오늘 시장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네, 올해 1%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과연 호가 대비해서 개장가를 잘 갈 수 있을까요?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저희가 살펴봐야 할 조금 더 거시적인 이슈와 경제와 관련된 펀더멘털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자, 오늘 시장도 또 관심이 가는 여러 종목들이 있고 시장의 네, 분위기가 있지만 어제 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가장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특정 기업을 콕 찍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콕 집어서 네네. 지금 같이 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최근에 SK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여기다 또 기름을 부었는 맞습니다. 그런 격이 됐는데요. 네. 자,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시장을 보면은 정말로 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해보겠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왔고 특히 그 요즘의 분위기가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욜로족을 넘어서 이제는 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금융 공부를 하는 특히 이제 주식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뭐 대학에서도 제가 아이들 가르치지만은 좀 가르치는 공부를 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방송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가 뭐 폭등을 했습니다. 전 뭐 가상화폐 보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야 이거 엄청나게 뛰는구나. 근데 뭐 이미 예상은 됐었죠.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가 26일 일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콕 집어보자면 첫 번째의 포인트가 지난 20일에 서한을 보냈다는 거. 두 번째는 민간 분야에서 백신 개발이 선두가 이제 대한민국이다. 세 번째가 게이츠 재단이 연구 개발을 지원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는 말을 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는 좀 빼겠습니다. 솔직히 그 20일 편지인데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시자료나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주식에 영향 미치죠. 경제적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왜 26일 날 발표를 했을까 이런 좀 의아한 생각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떤 회사냐 이거죠. 물론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은 만약에 어떤 회사냐는 걸 좀 아셔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스카이셀 플루라는 이제 약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세포 배양 독감 백신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성인용으로는 최초고요. 그다음에 소아용으로는 국내에서는 최초죠. 그리고 소아용으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약으로 갖고 있고
스카이조스터라는 약은 대상포진 백신이고요. 그다음에 스카이 바리셀라 같은 경우에도 수두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약이 있는데 거기다가 보면은 국내 최초 아니면 세계 최초의 어떤 플루, 대상폭신약, 그다음에 뭐 A형 혈우병 치료제, 앱스텔라 이런 어떤 약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약업적에서는 이미 뭐 정통이 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왜 이제는 어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떴냐? 이거는 뭐 지배구조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그 SK디스커버리가 독립된 지주사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거 뭐 SK바이오팜이나 아니면 뭐 SK 주식회사랑 뭐 시너지 효과 나오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회사고요. 아시겠지만 최창원 부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디스커버리를 한 40% 정도 이제 가지고 있고, 이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을 주식을 한 33% 가지고 있고요. SK 케미칼이 우리가 금방 얘기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9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고 또한 상장하기 전에 이제 백신으로서 큰 효과를 나타난다? 그럼 당연히 SK 케미칼, 그 위에 SK 디스커버리 덩달아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제 뭐 폭등을 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뭐 시장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고요. 특히 영국의 제약사 이스트라제네카죠. 이런 어떤 회사와 그다음에 영국에 있었던 그 옥스퍼드 대학 이렇게 같이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굉장한 그 그러니까 성장주로서 또 하나 어떤 앞으로의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을 종목으로서 SK케미칼, 그다음에 SK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로서 당연히 인기를 좀 얻었었죠. 그래서 이게 지배 구조를 보면은 사실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 또한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도 눈에 이게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식 투자하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할 게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급격하게 돌아가고 무엇보다 이제는 사업 보고서 아니면 지배 구조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빌 게이츠발 훈풍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SK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뭐 잠시만 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혜주가 SK 말씀해 주신 것처럼 케미칼, 뭐 디스커버리 뭐 이런 것만 보면 되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한 것처럼 종목을 콕 집었다고 했잖아요. 게이츠 재단이. 사실 이게 어쩌면 라이트 펀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라이트 펀드가 뭐냐면 2018년도에 그 세계보건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뭐 게이츠 재단, SK 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녹십자, 종근당, 제넥신 이런 어떤 바이오 제약들이 합쳐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팀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제는 세계 공중보건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금방 얘기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고, 게이츠 재단이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 44억 정도의 어떤 투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연구개발들을 투자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콕 집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물려 있는 회사들은요, 사실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본다면은 LG화학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제 다트 공시 사이트 가셔갖고요, 기업을 좀 분석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제 이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들어가서 이제 좀 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그 원재료, 주요 원재료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라는 어떤 그 섹터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신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워낙 그 다국적 기업이죠. 그다음에 LG화학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사업 보고서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라이트 펀드,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사업 보고서 둘 다 맞물려 있는 게 LG화학입니다. 물론 LG화학이 워낙 뭐 제약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탁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슈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중복되는 LG화학에 대한 관심도 사실 가져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경제의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섹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LG화학과 라이트 펀드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개장하고 나서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우리 권혁중 평론가에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57분 이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상 어떻게 시작을 할지 이재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산 솔루스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는데 저희가 두산 솔루스 실적을 미리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나오자마자 속보치로. 그런데 두산 솔루스 측에서 저희가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단위가 가로 열고 100만 원 단위였는데 네네. 그래서 1억 원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네. 곧 정정 공시가 나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솔루스 영업이익이 정정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억 원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115억 원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로서는 계산이 안 됐고 전 분기로 봤을 때 2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괜찮게 나온 거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호가로 1%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두산 솔루스 어떻게 보셨어요? 해프닝이죠, 이거. 네, 그래서 공시가 이렇게 잘못 나온 거 사실 네. 처음 봤어요.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침에 네. 체크를 하다가 좀 헷갈렸는데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결론적으로는 예. 이제 잘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영업이가 90억 원 정도 전후에서 형성돼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를 15에서 20% 정도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100억 단위이기 때문에 두산 솔루스의 기업 규모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보다는 그냥 양호하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의 실적도 전체적으로 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던 전기차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됐죠. 그래서 매각을 위한 MOU를 이제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몸값도 충분히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기대감이 약간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동시효과 부분에서는 1% 정도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기보다는 상승 출발 이후에 되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 PER이 거의 70배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른 전기차주와 비교해도 절대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기차주가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이런 다른 친환경 관련주로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 지금 상승폭이 조금 주춤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두산 솔루스를 계속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모더나에 이어서 화이자, 바이오엔테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임상 3상 최종 진입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시작이 1% 상승하면서 2245선에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고점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시원하게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2245선 정도 시초가는 정확히 잡히는 이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공시 내용이 있는 셀트리온 관련주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여러모로 플러스 요인이 있는 듯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808선에서 그러면 또 연중 최고치입니다. 808선 연중 최고치 찍고 오늘 동반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고요. 자, 달러 원환율 보면요. 오늘 1193원으로 쭉 떨어지네요. 3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증시는 경제 회복 기대감 때문일까요? 오늘 소폭 반등 출발하고 있는데 22,717엔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 보면은 105엔대예요. 엔화 강세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5까지 좀 떨어졌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2238선, 807선 코스닥을 연중 최고치 기록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미증시가 워낙 좋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네. 국내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급이 받쳐줄 수 있을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개인의 힘이 조금 빠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된다면 지수의 상승이 지켜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갭상승 이후에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갭상승 이후에 고점 부담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고점이 6월 달 초였는데 6월 달 초 고점까지 딱 찍고 떨어집니다. 전형적인 기술적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이제 괜찮았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하락 속도가 조금씩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디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이 반등까지 아니어도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때 가서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예정돼 있습니다.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그다음에 갤럭시의 이제 새로운 플래그십 버전들 이런 부분들 많이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IT 부품주에까지 수혜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만큼 IT 관련주는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 보시면 그 신풍제약을 가늠자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신풍제약이 급락했고 어제도 하한가 마감, 오늘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와 약간 반대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화이자가 바이오엔텍과 백신 임상을 시작했다는 이슈, 모더나가 임상 3상에 진입한다는 이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단기간에 급등했던 혹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던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은 일단 눌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 관련주를 접근하시는 분들도 고점 종목보다는 저점에서 돌아서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에서 2%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램시마 SC 아실 겁니다. 유럽 31개국에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대비 상승폭은 일부 줄이면서 음봉의 흐름을 나타나네요. 저희가 두산솔루스 실적 정정 말씀드렸는데 2%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려 아연이 4% 넘는 상승세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앞으로 가격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전자박, 이런 부분, 전지박 이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세종 메디칼도 시총은 작지만 성장성 있는 관련주로 5%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애국 테마주 중에 모나미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3%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IS 동서와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골프존, 이 골프존이 3%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 특징주가 있을까요? 이 안에 중요한 또 모멘텀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죠. 네, 셀트리온은 이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램시마 SC 관련해서 이제 추가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슈인데 셀트리온 하면 사실 램시마가 가장 중요한 잘 알려져 있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서 글로벌적으로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그 램시마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든 제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램시마를 처방받으려면 이제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또 스스로 처방할 수 없어요. 하지만 램시마 SC는 주사기형으로 인해서 이 넓적다리에 이제 주사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더 빠르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램시마를 훨씬 더 쉽게 편하게 처방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램시마 SC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효능은 뭐 비슷하다,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훨씬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 판매가 확대됐을 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있는 게 셀트리온이 그동안 올라갈 때 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기보다는 전고점이 약간 막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추이를
차이를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개장 출발상 좋기 때문에 업종별로 간단히 보면요.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2%대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접근하기 좋은 섹터가 전기전자, IT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히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IT 부품 관련주에 저가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IT 관련주 보셔야겠고요. 오늘 삼성전기 거의 4% 가까운 강세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 예정돼 있는 갤럭시 언팩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다음 달 초까지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철강주가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이 4% 올라가면서 철강주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값 상승과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글로벌 금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증시와 금이 같이 올라가는 건 그렇게 건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동성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조심조심하면서 볼 구간이다 판단합니다. 네. 자, 오늘 제일시연 시스템이 6%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정부가 가상현실 그리고 이 증강현실 관련 규제를 해소하자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넥슨GT 게임즈 중에서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6% 강세 흐름이고요. 하지만 메디톡스는 2.7%의 약세 흐름으로 시가 대비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1,307억 원 유상증자 결정했거든요. 이 공시 내용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한 개장 이후 8분 정도 지났는데 코스피 시장이 2,244선 장중 고점까지 갔거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이슈 들어보셔야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좋은 흐름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전기가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좋은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삼성 SDI와에 또 연결되어 있는 LG화학도 오늘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혁중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LG화학을 좀 잘 보자. 네네.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해주신 말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이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우리가 빌 게이츠가 참여한 펀드, 참여한 그룹 이렇게 보실 텐데요. 네. 그 정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시장 가치가 넓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다. 네. 이번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게이츠가 또 좋아졌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SK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방 사이언스 같은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IPO 하는데 큰 혜택을 줬다. 게이츠가. 네. 그래서 우리 주식 시장에 정말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SK 바이오팜처럼 이번에 SK 네. 바이오 사이언스도 내년에 좀 대박이 날 것 그런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바이오팜하고는 사실 직관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쵸. 회사는 아닙니다. 독립 지주사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없지만은 네. 일단은 많은 주식 투자 분들께서 잘 모르세요. 그런 거 모르시고 이제 SK 브랜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바이오주랑 시너지가 날 거다.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NH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요. 네, 한국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는 좀 이번에 봤을 때 과거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SK 주식회사에서 나왔던 바이오 제약 회사들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SK I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관사 선정했을 때 공개 입찰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그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거냐면은 그 수의계약 형태로 사실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어떤 뉘앙스는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주다 보니까 워낙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이미 우리가 선례에서 봤듯이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SK의 어떤 그 사이언스 같은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 정도의 성적만 계속적으로 내준다면은 내년에 뭐 IPO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인기를 끌지 않을까,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게이츠 재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슈성 이벤트를 던져준다면은 그렇죠. 수급이 또 안 몰릴 수가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여보셔야 되겠다. 하지만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워낙 제약바이오 잘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워낙 심합니다. 그래서 뭐 신풍, 신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하기도 하고요. 그쵸.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투자자들이 놀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권혁중 평론가와는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SK 그룹주들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고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오늘 관심 가져가야 할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이데일리 TV 출연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 오늘은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오늘 종목 장중 흐름 지금 바로 파악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지전자인데요. 황주명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5G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광중계기 관련 기업이고요. 지속적으로 실적 발생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주 최근 급등하는 흐름들, 그 일련의 흐름들을 보셨을 텐데 5G 관련 기대감은 앞으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작년 그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정책 기대감에서 과연 받쳐줄 수 있을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11,200원,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8,000원 라인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지전자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요. 보합권에서 장중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00원 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삼지전자 주목해보세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넥슨GT. 개장에서 살펴봤지만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대표적인 게임주입니다. 주식 형님 전문가가 대박진구 2구 상한가요에서 제시를 했는데 어제 7% 넘는 급등세로 종가를 형성한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최대 게임쇼가 있습니다. 차이나조이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멘텀이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던전 앤 파이터 31일 발표가 좀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또 8월 10일 중국 출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기 때문에 최근 가파른 성장세, 상승 동력 이런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매수가 전략은 시초가 이하에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11,500원 라인인데 상한가요는 프로그램 특성상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판단해 보시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한 넥슨GT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대비 상승폭 시원하게 뻗치고 있죠. 7% 이상 급등하면서 14,3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넥슨GT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게임주에 몰리는 시선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인데요. 서암기계공업이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가 역시 상한가요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4,600원 사이 매수 전략이라고 해주셨고 손절 전략은 4,150원인데 한일 갈등 재점화 전략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재점화가 되면서 그 관련주로 전략을 좀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부분도 있고 일본 수출 규제 이런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봐야 할 이슈가 있다라고 봐주셨죠. 우선 서암기계공업은요. 어제 6% 넘는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현재 개장 이후 출발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0.6% 하락하면서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5,010원 어제 상승했던 만큼 조금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뒷심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기계공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시각으로 분석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상승세가 굉장합니다. 1% 넘게 2244선 코스피가 올라왔고 코스닥도 806선까지 좀 올라왔는데 자, 오늘 타이틀이 저희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경기 민감주이냐, 성장주가 계속 가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고민하시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겁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자, 일단은 쓰나미 한번 다 돌았습니다. 웬만한 업종이 한 번씩 싹싹싹 다 올라왔고 다시 이제 좀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힘을 내서 올라가 줄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강했던 네이버, 카카오, 원택트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갈 것인지 이제 기로에 놓인 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느 쪽을 좀 방향성을 잡고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네. 여전히 이제 성장주를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경기 민감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기에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개선이 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때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최근에는 이제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도 강하고 웬만한 경기 민감주도 일단 바닥 찍고 1차, 2차적인 반등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 민감주가 이런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려면 결국은 지금 개선되는 글로벌 경기지표 개선세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은 이제 코로나19가 잡히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은 1차 확산, 그다음에 경제 폐쇄, 그리고 경제 폐쇄를 조금씩 완화하는 중인데 코로나 확산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러면 2차적인 경제 봉쇄 가능성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글로벌 일부 지역에서는 2차적인 폐쇄를 진행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최근에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글로벌 경기 지표가 언제든지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에 역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대적으로는 이제 성장주를 보시는 관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만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경기 민감으로 볼 게 아닌 게 반도체는 이제 2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에 있을 삼성전자의 언팩이라든지 남아있는 이슈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자동차 업체와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슈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부각될 거고 하반기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투자도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금 가격 우위를 보자면 SK하이닉스가 또 매력적으로 더 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많이 끌어올려졌고 SK하이닉스는 정말 지루한 횡보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차별화가 언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해주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이제 시장에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SK하이닉스의 저가 매수, SK하이닉스에 대한 저가 매수 정도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방향은 성장주를 보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SK하이닉스가 좀 매력적이다. 민감주 중에서는 반도체에 SK하이닉스가 워낙 못 올라갔으니까 실적은 좋은데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네. 한번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자 그런데 우리 권혁준 평론가 좀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자, 그런데 뭐 사실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민감주들이 더 좋게 가고 있고 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BBIG 성장주들은 좀 주춤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팀장님 저는 똑같은 의견이에요. 사실 성장주인데 근데 7월 달에 지금 뭐 7월 말이지만은 7월 달에 왜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 민감주에 어떤 집중을 좀 받았냐라고 본다면은 네. 첫 번째는 이제 개발 소식 많이 그러니까 백신 개발 소식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야 그러면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날도 멀지 않았구나.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성장주보다는 이제는 경기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좀 순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순환매 장세였던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이제는 성장주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라고 봤을 수가 있고요. 7월 달에 어떤 순환매 장세에 대한 이벤트라고 볼 수는 되겠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에 거의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이오에 관심을 많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 워낙 크죠. 뭐 됐다 했다가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의 백신 개발 소식 들리고 뭐 요번에 특히 이제 모더나에 대한 이슈들 오늘 아마 우리 주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파미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ABB 프로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늘 또 아마 관심을 그렇죠. 좀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사실. 사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왜냐하면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뭐 기술적 반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 또 수급이 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뭐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사실 아직은 먼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풍부한 유동성,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지만 오늘도 아마 뉴스 꼭지에 찍을 거예요. 유동성에 대한 이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금이 흐를 데가 없거든요, 사실. 또한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다음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이 한국은행에서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유동성은 결국 흐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자상의 거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버블 있죠. 버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또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모더나와 관련된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모더나 나왔을 때 야 너무 모집단이 너무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모집단이 커요. 네.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삼성에게서 이번에도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아마 우리 주장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두 분이 뭐 성장주 쪽으로는 의견을 좀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윤진 팀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뭐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실적이 일단 잘 나왔고 네. 하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현물 가격 반등하는 시기에는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대형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팍팍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겠죠. 뭐 조정 이후에 완만한 이제 계단식 상승 요 정도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와 또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성장주를 이제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섹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섹터를 하나 뽑아보면 그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를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7월부터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 3가 이제 출시가 가능한데 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차 출시 시점도 늦춰지고 기사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시장에서 보시면 조용히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생산하는 뭐 MC넥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일단 전기차가 큰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수소차,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런 흐름들이 어떤 성장주로 넘어갈까라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뭐 IT 부품주도 좋고 성장주 내에서는 자율주행 섹터도 좋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를 계속해서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은 자율주행 관련 sektor도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은 결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함해서 자율주행 관련, 그리고 우리 권혁중 평론가께서는 기존의 인터넷이라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도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반도체도 역시 포함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은 거의 뭐 비슷한 의견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두 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의 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제넥신인데요. 국내 기업 최초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GX19의 임상을 개시했고 무반일 투여법에 대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11만 원 지지 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어제 강세 마감한 이후 오늘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11만 원 선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두산솔루스인데요. 하반기 실적 성장 모멘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견조한 상승세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5%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바닥을 확인한 후 다지는 자리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주가는 오늘 5거래일 만에 소폭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동아지질인데요. 토목 전문 회사로 지반과 터널 분야에서 12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경기 부양책으로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 한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3거래일 연속 소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캠시스인데요. 수소 관련 정책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장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워낙 새벽에 좋았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함께 힘을 받아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네.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를 열심히 오늘도 사주면서 2% 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일단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삼성 SDI 오늘 실적 발표됩니다. 지금 3% 각각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솔루스도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에 4% 강세라는 거 역시 실적 잘 보셔야겠네요. 네, 자 오늘 시장 끝까지 저희 데일리TV 함께 하시면서 네. 좋은 상승의 흐름 마음껏 좀 누려보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8시에 더욱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